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한 이 물건들,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이 집안에서의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사실 모르셨죠? 자, 그것들이 뭔지 이 영상 속에 다 담겨져 있으니 끝까지 잘 보시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전동입니다. 지금까지 150년의 전통을 이어서 수천 건 이상의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이 집들을 다녀보면은요, 이게 공간도 문제이지만은 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옛날 그 대학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소인 한거 위불선이라, 즉 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한거, 이 집안에서 한가하게 지내면서 위불선, 악행을 저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인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 작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걸 다 통칭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상 속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소인이 아니라 대인으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들을 담아놨으니, 자, 지금 바로 이어서 쭉 공부하시고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해서 절대 밟으면 안 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문턱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문지방 밟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현대 들어가지고는 이제 문지방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지방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로봇 청소기도 그렇게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정말 평평한 그러한 공간이 됐는데요. 설령 그렇게 문지방이 없다 하더라도 문턱 자체로 그 공간 자체는 밟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옛날부터 그렇고요. 집안에는 고유한 기운 혹은 집을 지켜주는 그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주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마동석이 성주신으로 출연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 그게 바로 옛날에 우리가 집안에서 성주단지를 모셔놓고 우리 집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신에게 그러한 감사함을 표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 문헌을 조금 더 찾아보게 되면은 성주신뿐만 아니라 각 방마다, 각 공간마다 그 고유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기운이고 조금 더 어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각각의 공간을 지킬 때 바로 가장 입구에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것은 그 공간을 지키는 수호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밟지 말라라고 옛날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선조분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운을 모으고 잘 되고 싶다라면은 집안에 이 문턱을 밟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전선입니다. 이 전선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전제품들이 참 많죠. 저도 여러 가지 이런 촬영 장비들도 그렇고 전선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꽂아놓고 하는데 이 전선들 물론 콘센트에 이렇게 손 닿지 않는 것만 해도 안전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안전은 안전할 때 챙기는 게 안전입니다. 전선을 무심코 이렇게 밟다가 감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사건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전선들 이왕이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직접적으로 밟는 거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꼭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음식입니다. 당연히 바닥에 내려놓는 음식들 여러분들이 밟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 자체를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에 그냥 음식들을 이렇게 널브러져 놓지 말라는 거죠. 제가 방바닥에 절대 내려오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거기에서 요 음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내 몸에 정말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정말 소중한 음식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내 운을 깎아먹는 행동 중에 하나인 거고 그 함부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닥에 내려놓다 보면은 뭐 발로 툭 차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는 거니까요. 음식은 꼭 놓을 곳에 놓으시거나 혹은 뭐라도 받치고 바닥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옷입니다. 옷은 정말로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감싸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몸에 걸치고 있는 게 바로 옷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항상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옷이라는 물건인데 그만큼 나의 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사람의 손이 계속 닿는 곳에는 그러한 고요한 기운이 존재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사람의 손만 닿아도 그렇게 기운이 전달이 되는데 내가 항상 걸치고 있는 이 옷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옷을 뭐 바닥에 이렇게 막 던져 놓거나 혹은 이렇게 지근지근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바로 옷을 벗었으면은 딱 제자리에 놓고 걸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가방입니다. 특히나 뭐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각자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이 있을 텐데요. 그 가방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돈줄과도 같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 돈의 운을 쓸어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방이라는 물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밟으면 안 되겠죠. 옷과 마찬가지로 이 가방도 항상 제자리에 꼭 걸어두시고 소중하게 보관하셔서 좋은 운들 가득 모아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뭐 누워 있고 하면서 이제 가족끼리 서로 막 타넘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타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뭐 무심코 이렇게 막 지나간다고 뭐 부모님 건너가는 이러한 행동은 정말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가거나 아니면 공간이 좁지 않으면 잠시 뭐 발 좀 접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타넘는 행위는 정말로 좋지 않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셔가지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 더욱더 소중하게 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꼭 저지르는 실수.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빠른 고민, 빠른 결정입니다. 유독 일이 꼬이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가난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떠한 중요한 사안이 딱 눈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얼른 고민을 해버리고요. 얼른 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뭐 물론 각자마다 어떤 일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길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나쁜 것은 성급한 거고요. 조바심 내고 조심성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모든 내 삶의 행동들에 있어서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고 하지만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으로 인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는 나의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정상적인 우리 사람의 형태는 가족을 갖추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 하나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 가족들까지도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빠르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선 한숨 돌리고 그리고 며칠 좀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집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공인중개사분들 늘 입에 달고 계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아, 이거 좀 있으면은 나갑니다. 뭐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이 그냥 단지 매매 행위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유인하는 그러한 언행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나간다. 그거는 내 집이 아니고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빠른 고민, 빠른 결정보다 더 나쁜 게 바로 무결정입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시간 따라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고 가장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라도 설령 내가 실패하는 선택이라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실패한 결과값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는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게 되지만은 어떠한 것도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게 되고 또한 내 결과 자체도 내가 원하던 결과가 뜻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나쁘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열을 올려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시간들을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고 단지 내가 살아가던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조직의 그 사회 안에서만 그냥 거기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러한 중요한 시간들을 다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난하신 분들께서 가장 또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적은 돈 따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시장이라든지 어디 작은 곳에 가서도 흥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10,000원, 20,000원 이런 것 때문에 사람과 의를 상하게 되고 척지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작은 돈들에 대해서는 유달리 소홀하다는 점. 이 점이 정말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크든 작든 간에 내 손 안에 들어온 돈들은 모두 다 의미가 있는 돈들이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 그리고 나에게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적은 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가난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또 작은 단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거는 또 그만큼 그 사람들이 부를 이뤘고 그만큼 좋은 운들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작은 운들이 새 나가는 것 정도가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하지만 새는 거는 결국 새게 돼 있고 그것이 언젠가 쌓였을 때는 내가 가득 담아놨던 금전운의 바구니도 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지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 거는 내 집안에 있는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라도 나에게는 소중하고 귀중한 녀석이다.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 내가 갖게 될 10억, 100억 혹은 그 이상의 큰 돈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고마운 씨앗과 같은 것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정말 나쁜 것 중에 또 하나죠. 부자들을 부정합니다. 부자들 자체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고요.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기업체에서 뭐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되게 엄청나게 나쁜 댓글도 많이 달고 아이고 진짜 우리나라는 부자들 때문에 안 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재벌이라든지 돈을 크게 가진 사람들이 뭐 탈세를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굴러가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거칠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부자라는 사람들이 내는 대부분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자라는 사람들이 만든 그 거대한 조직과 기업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일자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제적인 논리도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다고 해서 나보다 더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또 그만큼 벌 수가 있었겠죠. 물론 나쁜 짓 해서 번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자고요.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정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내가 배울 것이 있겠구나. 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뭐라도 하나 배울 거를 뭐가 있을까라고 따져보면서 보다 보면은 하나쯤은 배울 수가 있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또한 나에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끈 하나를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뭐 절대 부자들이라고 해서 뭐 못 쓸 것들 이렇게 부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곧 부자 되실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다 서로서로 인정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
부자들을 부정한 것과 이어서 또한 세상 탓을 합니다. 세상 탓. 내가 잘못 결정한 걸 가지고 결국 진짜 이 망할 나라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내 잘못된 어떤 판단 때문에 뭐 내 집을 날린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시장 경기가 정말 뜻하지 않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일 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도 봤는데 1억이 넘는, 그러니까 1억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코로나를 겪고 점점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인내심 부족한 거, 이거는 누구든 다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뭔가 일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사건이 처해짐에 있어서 뭔가 기다려보고 혹은 이 일이 왜 일어났을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사고의 시간을 가져야 그것이 또 나에게 성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시켜버리게 되면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고 이것이 나를 가난으로 몰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심 부족이 앞에서 1번에서 말씀드렸던 빠른 고민, 빠른 결정과 또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모든 나쁜 것은 다 수레바퀴처럼 얽혀 있고요. 모든 좋은 것들도 수레바퀴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 작은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던져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것들을 모아서 내 삶에 조립을 해서 정말 내가 나중에 노력하지 않더라도 좋은 운들이 자기들끼리 차곡차곡 착착착착 돌아가서 내 삶의 좋은 운들 그리고 수많은 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가난한 집에만 있는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는요, 바로 잘못된 이 절약의 흔적들입니다. 이 잘못된 절약의 흔적들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싸다고 사모은 그런 물건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게 될 때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격들을 찾아보게 되고 더 싼 것, 더 저렴한 것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꼭 쓸모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싼 거만 찾다 보면은 진짜 싼 물건들만 눈에 보이게 되고 싼 물건들 사는 것 자체가 마치 내가 어떤 절약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즉, 싼 물건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물건, 계속해서 오래도록 잘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싼 물건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죠. 집안에 계속해서 공간만 차지하게 되고 한두 번 쓰고는 또 버리려니까 아까워가지고 놔두고 또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한 구석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집안에 쭉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풍수 컨설팅을 위해서 수많은 집들을 보고 풍수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이러한 집안의 잡동사니들이 그 레인분들의 부에 대한 부분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된 절약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쓸데없는 소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집,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집들의 공통점은 바로 냄새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얼마 전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재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 횟집에서 백종원 대표님이 들어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회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는데 딱 그 식당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곰팡이 냄새가 바로 확 올라오더라. 근데 이 사장님 부부는 거기서 계속해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설령 느낀다 하더라도 그 냄새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너무 어떤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봐도 냄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경영의 공간이든 주거 공간이든 다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곧 운인 거고 풍수의 원리인 겁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물들어 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상 좋은 운 속으로 여러분들이 물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매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월간 명당을 선정을 해서 다녀오시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계속해서 그런 공간에 있어서 좋은 기운을 몸에도 묻혀오라는 거죠. 내가 사는 공간을 바로 바꿀 수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느껴야 점점 또 그런 것과도 인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을 통해서도 좋은 기운이 집안에 머물 수 있게 좋은 향이 나도록 하는 것, 이 점이 진정한 부잣집, 부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난한 집에만 있는 바로 그것은요, 복잡한 동선입니다. 자, 동선이라고 해서 뭐 집안에 어떤 이런 경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찾는데 허비되는 시간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점점 집안에 늘어나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동선이 점점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집안만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가난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점점 더 나빠지게 되고,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집안의 어떤 청결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집 청소 자체를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집안 관리를 하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두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두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내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달성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내 시간을 좀 덜 들이더라도 풍족해진 경제 상황을 통해서 더 쉽게 집을 계속해서 쾌적하게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집을 관리할 때 편안해지고 조금 더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늪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나 그런 깊은 늪에 빠져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게 됐을 때 그런 가난의 늪에 빠졌을 때 그것이 복구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 풍수적인 의미로도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로 집안 환경이 불우하면은 그 자녀 역시나 불우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이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늪에 빠져나오려면은 몇 배 이상 훨씬 더 어려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훨씬 더 어려운 노력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잘 정리하고,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나쁜 것들도 다 정리를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런 좋은 노력들을 해나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한번 다시 윗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과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사람이 좋은 때를 맞이하지 못하면 잘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